안녕하세요. 음식 이슈 TV의 박정배입니다. 자,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데요. 음식의 트렌드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시와 미시를 동시에 아우르시면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시는 이은하 대표님 모시고 대한민국 이끄는 외식 트렌드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은하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자기소개. 저는 2021년 대한민국을 이끄는 외식 트렌드의 저자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외식 시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의 20년 된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 가이드북을 꾸준히 내다가 2017년부터 외식 트렌드에 대한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 5번째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책을 내면서 사실 제가 공부가 많이 되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또 그 면사랑이라는 그 식품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스토랑도 운영하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제 이수역 근처에 시스토로라고 작은 비스트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오늘 나온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렇죠? 2021년 대한민국을 이끄는 외식 트렌드. 이게 지금 계속 나오던데 매년? 이거는 이제 5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는 레스토랑 가이드북이 다이어리아니라고 나왔죠? 나왔고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 계속 레스토랑의 흐름을 보면서 그걸 좀 정리하는 책이 국내에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정리하면서 트렌드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다이어리 알이 국내 최초의 그 레스토랑 가이드북이었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사이트부터 시작했거든요. 뭐 우리가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지 이런 걸 가지고 사이트를 시작을 해서 한 지금도 10만여 개 이상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 이 책 저자시잖아요. 저자신데 이 책 이전에도 작년부터 그 대한민국 외식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 개를 발표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그 농림수산부에서 외식 트렌드 5개를 발표한 게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홀로 만찬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홀로 만찬. 지금 보니까 어쩔 수 없지 비대면, 비접촉이 대세고 혼족, 혼술, 중간에 배달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같이 이제 저자로 있는 김성아 저자하고 이 트렌드 책을 내면서 특히 작년에 올해의 이슈는 무엇일까? 야, 하나밖에 없어. 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 그래서 다들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있고 없고 유무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고심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또 다시 좀 재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년 우리가 외식 트렌드를 발표해요. 거기서 아까 홀로 만찬이라든지 그러니까 홀로족, 그러니까 1인 뭐 이런 것들이 대세인 거는 사실은 비단 작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꼭 그게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된 건 아니었고요. 조짐이 계속 와 있었는데 약간 스타일이 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연결해주는 고리로서 이제 테크를 얘기했는데 그 테크가 배달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용어를 모바일 외식이다 라고 했어요. 외식을 어떻게 배달을 해? 옛날에는 전화를 하거나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오고 치킨집에서 뭐 치킨이 배달되고 했지만은 이제는 전화도 굉장히 극소수가 이용하는 게 돼버렸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나 손에 잡고 있는 모바일로 하거든요. 저는 거의 20년 동안 외식의 트렌드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외식이라는 거는 제가 일정 금액을 지불해서 어떠한 그 상품을 취하는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바일로 외식이 남게 됐고 그 모바일 외식이라는 거는 어떠한 터미널을 통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배달을 이어주는 터미널 사업들이 이제 발달하게 된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그래서 초연결 시대의 초연결 배달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 홀로 만찬이든 뭐든 다 떠나서 외식의 형태 변화를 그렇게 좀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배달이 이제 재밌는 게 사실 조선시대부터 있었죠.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배달을 했었잖아요. 뭐 효종갱 같은 거 너무 유명하죠. 맞습니다. 성남 쪽에서 새벽에 이제 오면 서울에 아침에 도착하는 거. 저도 그런 양방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효종갱을 보면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아침에 그런 막 그 뭐야 따끈따끈한 그렇죠. 최고급 요리들이 쫙 들어있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옛날부터 배달은 있었구나. 기록에 남아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알고 더 있었겠죠? 근데 배달의 키워드는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맨날 식당의 생리를 따지다가 보니까 배달은 식당하고 어떤 연관일까?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나 어느 식당에 뭐 예를 들어서 을지면옥에
뭐 평양냉면을 먹고 싶어. 그런 사람 아주 극소수인 것 같고, 나 뭐 먹을까? 어떤 음식 먹을까? 그래서 어떤 식당보다는 어떤 음식. 그러니까 효종갱을 먹을까? 지금 보면 터미널에 보면은 다 음식의 키워드로서 배달은 이제 초점이 맞춰진다는 게 지금 옛날의 배달하고 비유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뿐만 아니고 서비스와 공간 구조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는데 사실 배달로 넘어오게 되면 음식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플러스 중요한 거는 속도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 제가 책에서 본 겁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예. 아유, 예.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저도 뭐 작은 식당을 하지만 식당을 하다가 영업시간을 제한을 받다 보니까 배달을 해요. 근데 배달을 할 때 핵심 키워드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렇게 찾는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까로 찾기 때문에 나 우리 동네에서 나 좀 한다는 식당이야 라는 게 중요도 하지만 그게 제일 1순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음식의 키워드로서 잡아내는 게 어쨌든 이 모바일 외식 시대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을 보니까요. 공유주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저걸 왜 하지 그랬어요. 저걸 어디다 쓴다고 하겠어. 근데 이게 배달이랑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사실은 공유주방 정의가 보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공유주방 나온 게 지금 비단 뭐 작년의 얘기도 아니고요. 몇 년 전, 한 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주방을 활성화시켜서 뭐 청년 창업을 더 이끌어내겠다는 용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몇 명이 묶어서 하면 그냥 그걸 공유주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무슨 케이터링 주방 같은 것을 무조건 공유주방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특히 작년에는 배달을 기점으로 하는 그 주방의 역할로서 자리 잡은 경우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은 그 공유주방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써도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사람이 쉐어해서 쓰는 것도 공유주방, 한 주방에서 여러 식별의 음식이 같이 공유돼서 쓰는 것도 공유주방.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유주방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들이 안에 배달이 있었기 때문에도 하지만 사실은 젊은 분들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주 작은 자금으로 사실 이유 때문에 더 발달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발달하고 또 그렇게 발달하도록 좀 많이 또 조장을 했죠. 그런 창업기를 열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신촌에 가면요 불닭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테이블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지 했더니 앉아서 먹어보니까 밤새 배달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 구조가 바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공유주방 다음으로 중요한 얘기가 속도 전쟁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 속도 전쟁, 풀필먼트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여기서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방 따라올 것 같아요. 그 택배 직업 문제만이 아니고 이런 배달을 하면서도 우리는 속도를 갖다가 하나의 경쟁의 큰 요소로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속도 전쟁이 하나의 상품의 그 구성 요소에 하나가 들어가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또 다른 폐단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국 음식은 국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면들 같은 경우는 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빨리 갖다 줘야지 불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중국 요리가 배달에 아주 중심이 된 거는 중국 요리가 물전분을 넣어가지고 식질 않고 불질 않잖아요.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기술 때문에 성공했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제품의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가는 것들 이제 속도 경쟁이 더 가열해진 것 같아 보니까요. 그거는 뭐 여기서 더 설명 안 해도 많은 분들이 그냥 피부로 와닿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